175쪽에 1200 내가 한번 해보죠. 아니 이걸 못한 거세요? 닮으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몇 대 몇이 길이가 1을 넣고 3 넣으면 되나? 그제? 그러면 이 길이가 1대 3이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밑변의 길이가 1대 3이야. 그거 알았어요? 그걸 알면 풀 수 있어.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로 놓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를 t 콤마모로 놓으면 얘를 3t 콤마모로 놓을 수 있어. 지금 아주 내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한 번 더 볼 거예요. 둘은 다시 한번 혼자 풀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정신없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나중에 혼자 한 번 더 보면 또 틀릴 거거든. 몇 개는 그런 거는 완벽하게 다시 한번 설명 내가 해줄 거고. 좀만 더 해. 좀 쉬었다가 야, 새로운 거 보여줘. 나 심심해 죽겠잖아. 근데 다 못 고쳤지 아직. 근데 천천히 하세요. 원래 좀 시간 걸려. 시스템은 오래 걸려. 그리고 대충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확실히 모르는 건 물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고등수학 아주 좋아.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다 우리 반은. 근데 이차 함수는 선생님이 문제집을 많이 줄 거예요. 센도 다 풀고 딴 것도 다 줄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이차 함수 끝까지 고3 끝까지 이차 함수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 2에서도 이차 함수 기본이고 직선하고 이차 함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중3 실력이 좀 중요하거든.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줄 겁니다. 문제집 작년 선배들도 한 3-4권 풀었어. 별의별 거 다 풀었어요. 근데 한 2-3권 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쉬워서 금방금방 돼. 지금 처음이라 어려운 거야. 됐어요. 집어치우고 잔소리는. 몇 쪽을 펴냐면 2차 함수 개념원리 128쪽이에요. 이 128쪽에 왜 특강으로 돼 있을까? 고등학교 책에 2차 함수를 중3 때 다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왜냐면 원래 여기 이제 고등학교 거에서는 2차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라든지 2차 부등식과의 관계 같은 걸 배울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2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특강으로 한 3장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지난 수업하고 겹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아. 배우기가 딱 좋고 어떻게 이렇게 특강이 이렇게 딱 맞게 잘 됐을까? 이건 뭐 다 배운 거잖아. AX제곱은 기본형. 지난 시 PPT 다 봤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축의 방정식은 X는 0, 꼭지점 0,0,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죠. 다 알죠? 이거 너무 쉽잖아. A 값이 절대값 A 값이 크면 클수록 Y축이 달라붙죠. 그런 것도 다 배웠고. 이미 그런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있죠. 기본형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기본형이에요. 표준형은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축의 방정식을 알려줍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평이동한 거죠. P, Q가 꼭지점이고 X는 P가 축의 너무 쉬워버리잖아. 일반형 바꾸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봤는데 선생님이 테스트 해본 결과 여러분 잘하더라고. 일반형 바꾸는 거.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Y절편을 알려줍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인 Y절편 알려주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이거 외워야 되나? 고등학생들 막 이런 거 외우나?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건 외우고 있다. 축의 방정식은 외우고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 오늘 외워야 돼요. 이게 좀 차이점이야. 중학생 때는 축의 방정식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y는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는 이 참수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어거지라도 만들어야 되죠. 3분의 5x 하고 7은 친구가 아니라 내비두고 이거의 반 얼마예요? 6분의 5 일부러 이상한 걸로 한 거예요. 6분의 5의 제곱은 36분의 25를 더해주고 빼줘야 돼요. 어거지로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아닌 거 나가고. 그리고 완전제곱식 어떤 식으로 되죠? 아까 이 1창의 개수의 반 6분의 5로 완전제곱식 된다 그랬죠.
이랬을 때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뒤에는 몰라도 x는 넣어서 0 되는 거 마이너스 6분의 5인데 이거 외워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2 a가 이창의 개수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5.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승현이 다음 2차 함수의 축은 어디일 것 같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마이너스 2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마이너스 2에다가 점선이 쫙 그려져서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아직. 그런데 y절편은 7인 건 알아야 돼요. 축이 중요합니다. 축. 보자마자 축. 이 축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그 문제 풀 때 힌트가 돼요. 축이 나오면 무조건 관찰해 줘야 돼. 딱 보면 이 함수는 축이 정해졌네. 근데 만약 여기가 무슨 3kx야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수가 들어있다. 이럴 때는 축이 움직이죠. 축이 왼쪽 오른쪽으로 k 값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축이 있냐 없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이 나와도 축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뭐 어제 했던 거잖아 다. 그런데 이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꼭지점이 있을 때는 표준형을 이용한다.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을 이용합니다. 아까 준모가 센수학 상에서 풀던 게 이거야. 축을 x는 2라고 알려주고 식을 써야 됩니다. 바로. 식을 어떤 식으로든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써야 문제를 풀 때 유리한데 꼭지점이나 축은 표준형이 유리한 형태인 거고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수분해 한 형태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 3번은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 않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중요해져요. 중학교 과정에서 빠져버렸어 살짝. 중학교 때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우질 않아요. 요새는. 요번 새로운 교과에서 안 배우는데 요 고등수학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겁니다. 너 쉽게 얘기해 볼게 쉽게.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요 2차 함수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2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y절편은 매너로 2죠.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x절편은 뭐냐면 이 두 점은 y좌표가 0인 점이니까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도 y좌표가 0인 점이니까 y에다 0 넣어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학생들한테 방정식에서 막 함수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막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참수를. 그래서 빼버렸어요. 대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프에 집중을 하라 이런 거지. 너 꼭지점이라든지 축의 방정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에 대입을 하면 돼요. 요거는 내 막 그렇게 중요한 점 아니고 넘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 차이 계수라든지 상수항을 통해 y절편 알아내고 최고 차이 계수를 통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아내 가지고 몇 사분면을 지나는 2차 함수인지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 계수의 부. 근데 축이 가장 헷갈리는데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나? 최고 차이 계수의 부호랑 1차이 계수의 부호가 뭐 같으면 축이 왼쪽 뭐 오른쪽 뭐 그런 거 외우고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돼. 왜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여러분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은 A 값의 양수고 B가 음수면 당연히 축이 음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을 외워서 합니다. 옛날 막 이상한 방법을 배웠을 수도 있어. 다른 뭐 학원에서. 근데 이제는 됐어요. 축의 방정식을 팍팍팍 해가지고 바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복습이 끝났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넘어갑니다. 특강 1번부터 내가 풀 건데 여러분이 알아도 선생님 설명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게 좋거든.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중학교에 총복습이 딱 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 풀면. 좋아요. 내가 풀어보죠. 이차 함수가 이거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축은 안 알려준 거네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네. 축의 방정식 써볼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4A니까 축은 X는 이렇게 나가죠. 축. 뭐야. 그러면은 계산이 어려운 것 같은 듯 어려운 것 같으면서 하나도 안 어려워. A잖아. A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수가 만약에 그려지면 A가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집니다.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져요. A가 음수라도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A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A로 쓰면 안 되고. 아무튼 막 이렇게 왼쪽으로 좀 움직인다. 벌써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안 나왔지만 벌써 요거랑 지금 요걸 가지고 막 선생님 그림을 막 상상하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이 나오면 일반형이 나왔을지라도 그래프를 상상하는 그런 게 좋은 거고. 근데 문제를 못 읽었잖아. 근데 꼭지점 좌표가 4,-7이다. 그러면 준모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서 아주 바보 같은 풀이었습니다. 아까 2차 함수를 작성할 때는 꼭지점을 주면 뭐를 어떻게 하라 했죠? 표준형을 이용하라 했죠? 그래서 너의 대답은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표준형을 만들어요.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 선생님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야. 꼭지점을 완벽하게 줘버리면 식을 먼저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일인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려버리한다 여러분들. 분명 어리버리하게 돼 있어. 이걸 완전 제곱식 묶는 거는 바보지. 꼭지점이 있으면은 표준형을 바로 작성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모르는 게. 됐잖아. 얼마나 쉽죠. 이거 뭐 근데 이거 있는데 최고 차이에서 마이너스인데 끝나버렸는데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딱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특강 1번이야 이게. 꼭지점 알려준 표준형 바로 식 쓰라고.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인데 바로 만들으란 말이야. 꼭지점 주면. 알겠어요? 쉬어버렸죠.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은 요 식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내가 빠르게 해보겠어. 엄청난 암산 실력을 보여주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못하겠잖아.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9. 틀리면 어떡하죠? 수업 실패인데 이러면 16 다시 해야지. 32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맞아버려. 마이너스 39. 그래서 요 4a랑 16이 같아야 되니까 a는 4.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이거랑 이거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a 제곱 16 빼기 b 제곱 빼기 6b가 마이너스 39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48이니까 넘기면은 9가 되죠. 왜 넘겼을까 하는 굉장한 소리가 밀려오네. 오른쪽으로 아예 다 넘길까요? 그럴 생각이었던 거지. 플러스 6b니까 b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이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러면 수정 못하던데. 알겠어요? 넘어가고 2번 특강 2번. 요것도 근데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지를 선생님이 보는 거거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준모가 풀었던 문제잖아. 준모 이제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아까 중3 수업 중3 센수학 C에서 본 것 같은데 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을
그렇죠.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y는 모르는 숫자, 최고 차이에서 모르고 모양을 모른다는 얘기야. x-1의 제곱에다가 뒤에도 모르는데 q를 쓸까 b를 쓸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선택 장애가 왔잖아. 아무거나 해도 돼요. b로 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입해서 풀면 되죠. 맞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했나? 근데 이 점들이 둘 다 특별한 점은 아니야. 얘는 좀 특별한 점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근을 가질 거거든. 근데 이미 두 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특별한 점이 아니고 그냥 대입하면 a, b가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대입하면은 0은 a 가로 열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는 절대 안 틀린다. 선생님 천천히 하면 절대 안 틀려.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빨리 하다 틀리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있고 4a 플러스 b는 0이고 요거는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잖아. 0은 그러면은 여기다 같이 써야지.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아래에서 위를 뺄까 위에서 아래 빼 선택 장애 왔잖아. 위에서 아래 빼야지. 그러면 5는 마이너스 5a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b를 같이 구해야 돼. 연립방정식이니까. b는 어디다 넣는 게 가장 쉬울까? 여기다 넣으면 되네. 그러면은 b는 4.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식을 알아냈을 때는 매너로 다시 써주는 게 좋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좋아요. 요 이참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 이참수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축이 1인데 꼭지점 1,4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참수란 말이야.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이런 y절편 얘기하는 건데 요 점을 구할 때는 요 점의 좌표는 0, 물음표일 거죠. 그러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개도 되는데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3이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그림이 살짝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1이 너무 멀다. 여기서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직선이기 때문에 항상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곡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쉬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봤을 때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증가 처음에는. 근데 x가 여기서 1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합니다. 2,4 지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바뀌어 버려요. 이거랑 이거 비율이 항상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기울기 공식 직선에서 쓰는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0 그거는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참수는 곡선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잖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을 0,3이라고 쓰면 맞아버렸어요. 밑에를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형이 다 달라. 여기는 특강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개를 하고 연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유형으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을 다 외워버렸잖아. 유형이 다른데 여러분이 약간은 도와주겠어요. 심심하니까.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시간 주겠습니다. 살짝 위에보다 어려워져 버렸죠. 상황은 이렇다. 이 참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꼭지점이 어떤 직선이 있잖아. 그 직선 위에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너무 곡선 같은데 직선이? 천재적인 방법이 있었네. 직선부터 그리면 되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꼭지점을 알려준 건 알려준 건데 아예 좌표로 나온 게 아니네. 꼭지점을 여러분이 두고 할까? a, a 빼기 1로 두고 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아니 꼭지점의 좌표를 그래 p, q로 할까? p, q로 두는데 이 꼭지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q는 p 빼기 1로 한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p, p 빼기 1로 하고 이걸로 뭐 식을 만들던가 대입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죠. 일부러 이상하게 풀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복잡해 보이면 다른 방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많아지니까.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한참 고민해 본 결과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이건 제일 나아요. 왜냐면 새로운 미지수를 대입하면 만들어내면 복잡해지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가 좀 쉬운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야. 정신 차리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선생님과 똑같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나요? 오케이. 똑같아야 돼. 한 개도 안 틀려야 돼. 마3으로 먼저 묶어가지고 곱해서 6 나오는 수로 바꿔야 돼. 이거 뒤에 3개는 친구가 아니니까 내비두고 뒤에다 놔두고 그 상태에서 친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의 1창의 개수의 반 마이너스 k 살짝 써놓고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데 얘는 친구가 아니니까 곱해서 나가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 아까 그 1창의 개수의 반 그거로 됩니다. 마이너스 k로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나간 마이너스 k제곱이 3k제곱으로 바뀌는데 같이 계산해서 2k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한번 얘기해보죠. 콤마 뭐예요? k, 이게 y좌표야. 2k제곱 빼기 k 빼기 5인데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좌표에다가 k를 넣으면 y좌표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 직선에 대입했을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5일 때 x좌표는 k니까 k 빼기 1. 요 등식이 참이 돼야지만이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요 등식이 참이 되는 k 값은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2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6은 0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3은 0 4는 0 잘했어요. 그러면은 저기도 4가 아니고 2죠. 잘하고 있어 여러분.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네요. 답은 2. 밑에 것도 생각만 해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근데 막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께서 아까 강조해 주신 게 있는데 2개를 얘기하면 성공입니다. 준모 얘기해봐. 벌써 끝났다 선생님은. 꼭지점이 나온 건 아니죠 이건. 아주 잘했습니다. y절편이 3이라는 걸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만약에 쓴다면 흥분해버렸잖아 선생님이. 좀 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 말고 또 있어. 아주 잘했어 근데. 그렇죠. x절편을 2개 준 거.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점들이에요. 그냥 점이 아니야. 갖다 대입하는 점이 아니라고. 막 3,7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야. 요런 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많이 하던 게 아니거든 중학교 때. 인수분해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넣어서 0대 요게 중요한 겁니다. 154번에서는 인수분해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이런 그림을 그려보죠. 마 3,0 지나고 1,0을 지나는 이 참수인데 y절편이 3이 되려면은 최고체의 개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y절편이 3이 되려면 y절편이 3이라는 거 여기 3이란 얘기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지.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야, 아직 풀면 안 돼. 좀 뭐 봐봐. 푸는 건 다 할 줄 아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야 돼. x절편 2개 알려주면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게 지난 시간 한번 특강한 거 있어. 뭐를 또 할 수 있죠?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있어. 축을 알 수 있습니다. 축이 어디라고 했어요?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y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러니까 x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x는 뭘까? 그렇죠. 손으로 센 건 아니겠지? 1, 2, 3, 4.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울 점이 될 땐 가능한데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어요? 더하라고 했어요? 빼서 증명을 했을 뿐이죠.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2분의 1-3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마3. 다시 한번 이거 증명해 볼까? 중간이 왜 마이너스 1인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로 증명했었는데 숫자로 한번 해볼게.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돼. 수직선. 야, 쉬운 걸로 하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합시다. 1과 5의 중점을 좌표를 찾는 거야. 딱 봐도 3인데요. 근데 중점의 좌표는 이 길이가 반반이니까 5에서 일단은 1을 뺀 거가 이 거리 4잖아. 5에서 5 빼기 1이 4죠. 이 길이. 그 길이를 2로 나눠. 그거를 1에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잖아? 그러면은 B 빼기 A를 해서 2로 나눈 거 있잖아. 이 길이. 이게 B 빼기 A면 이 길이는 2분의 B 빼기 A거든. 그거를 A에다가 더해줘야 돼. 그 좌표를 찾으려면. 1에서부터 2분의 B 빼기 A만큼 오른쪽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통분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한 공식이 바로 2분의 2A 빼기 A에서 A가 돼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빼면 안 되고 더해야 됩니다. 살짝 어렵지. 그래서 X좌표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된다고. 외워둬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축이 마이너스 1인 거, X절편이 마3 1이고 Y절편이 3인 것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거의 뭐 그래프까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는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축을 알아도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도 식을 쓸 때 y는 표준형으로 쓰려면은 a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놔야 될 건데 그럼 얘는 두 개를 모르잖아. 얘도 두 개를 모르고 얘는 하나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리한 거야. 모르는 수가 많으면 불리한 거예요. 식을 만들 때. 보통은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을 쓰는데 인수분해형이 제일 유리해요. 이건. 대신 0,3을 지난다라는 조건은 이걸 만들 때 안 썼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A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A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를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차함수의 식을 완벽하게 해놨으면은 매너로 좀 다시 써주라고. 매너를 지키기 위해 나도 옆에다 쓰겠어 다시. 귀찮지만 이미 뭐 너무 쉽지만 항상 완벽하게 식을 알아냈을 때는 다시 써놓고 그 뒤에 문제를 푸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빼기 1인데요. 이 이제 그래프는 완벽하게 찾았는데요.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콤마 K를 지난다. 또 대입하라는 얘기네. 일단 2를 넣으면은 K가 나와야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엄청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거를 복습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페이지야. 이 130쪽 네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네 개 다. 선생님이 배웠던 걸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숙제를 꼭 다시 합니다. 필수예제도 좋아요. 네 개 다 다르죠 문제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131쪽 이것도 내가 풀 건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개수를 맞추는 유형인데 그림을 본 순간 느껴지는 게 있죠. 뭐로 주어졌나? 뭐가 주어졌나? A가 음수 얘기 잘했습니다. 또 X 절편이 주어졌으니까 식이 아마 이럴 것이다. 문제는 풀 필요도 없어. 사실 보면은 생각 드는 느낌을 다 얘기해야 돼.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못하는 거, 최근에 배운 거. 그렇지. 축이 진짜 중요해요. 축은 어디예요? 빨리 얘기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예요? 2분의 1이죠. 약간 굉장히 아스트라래. 아스트라다다.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눈 거다.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고, 또 c가 뭐예요? c가 양수인 것도 알 수 있죠. 일반형에서의 c는 y절편이라 했죠. x에다 0 넣었을 때 나온 y값이니까 c는 b는 모르고 c는 뭐라고? 까먹었잖아.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 B 맞춰봐. B 축의 방정식을 써서 해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지 말고 B의 부호를 맞추세요. 축의 방정식을 써서 끄적끄적 써서 해봐. 한번 써봐야 돼. 축의 방정식 뭐였더라? 까먹어버렸잖아. 축의 방정식,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뭐였더라? X는 뭐였더라? 뭐 되어버렸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근데 이 축의 방정식 나와 있어. 여기 그림에 2분의 1이야. 부호만 중요하다고 이미 했을 건데 내가 하겠습니다. a가 무슨 수예요? 음수. b는 그러면 어때야 되냐? 마라서 플러스 바뀌었는데 이미 2분의 1이 달라면 축이 2분의 1인데 b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인 거를 다 나눠내버렸잖아. 축이 살짝 어려웠죠. 물론 쉽게 하는 법도 있어. 공식 같은 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축의 방정식을 씁니다. 축의 방정식을 이거 두려워하면 안 돼.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안 복잡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축의 방정식 딱 해가지고 축의 부호 정도로 축의 부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축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b의 부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빨리 여러분 맞추세요. 내가 해야겠다. 곱하면 음수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 맞잖아. b는 양수니까 곱하면은 맞잖아. 3번 같은 건 어떻게 풀었더라 옛날에? 이게 이제 난이도 좀 있는 거였는데. 은서가 한번 얘기해봐. 아주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지금 문제집 다음 단원 오늘 숙제를 풀게 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처음이라 건데 이거는 이 식에서 요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뭐를 대입할까? x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y좌표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바로 요거예요.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요거거든.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할 때 y값은 그림으로 볼 수 있어. 여기가 1이잖아. 1을 대입했을 때가 2점이거든. 요 점의 y좌표를 보면 부호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지. x표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아마 뭐 예를 들어서 1,3 이럴 거라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양수잖아. 1, 그때의 y좌표가 양수잖아. 근데 이게 x에다 1을 넣었을 때 이 식 전체 값이자 y값이니까 0보다 큰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 처음 배우죠. 그러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더 알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건가? 여기다가 뭐를 대입했을까요? 2를 대입한 거예요. 준모가 집중을 못하는 얼굴이지만 1을 대입 딴 생각하지 말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시계값이 요게 되잖아.
근데 2를 대입한 점을 봐봐. 2 넣으면 0인데 이 점의 좌표는 2,0인데요. 그러면은 y좌표가 0인 거야. 그럼 이게 0 맞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고난도야. 5번 못 풀 거야 아마. 5번 고민할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주겠어요. 5번. 아니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틀려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유를 알아라. 이거를 5번을 처음 배우는데 맞추면 천재인데. 은서 너 처음 본 거야 이거? 맞췄어? 못 넣었는데. 아 너무 천재적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눌렀대 은서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좀 마이너스 2분의 넣어볼게. 어려운 거야 이거. 고난도. 진짜 어려운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x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되거든. 다른데 저거랑? 근데 그거의 부호는 알 수 있을까요? 그때 y좌표의 부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림 봐야지. 그림을 봐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y좌표의 부호는 뭐예요? 양수 맞지? 이 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양수인 것만 알아내면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 4를 곱해서.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a 빼기 2b 플러스 4c도 0보다 크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4 곱한 거야. 이해돼 준모?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한번 배우면 또 할 수가 있다고. 너무 자주 나와서 선생님도 알아.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밑에 거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건데 판단하고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봐라.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인데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a가 양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b도 양수여야 됩니다. 이게 복습 끝이야. 중학교 이차함수 복습. 그래서 이차함수 여기 특강 페이지 지금 3쪽인데 4쪽이죠. 2장. 이 2장이 끝이에요. 중학교 거 복습하는. 끝이고 고등학교 건데 고등학교 거 안 어려워. 하나의 개념만 더 추가되면. 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요거를 배운다. 이게 사실은 첫 단원인 거죠. 2차 함수에. 그러니까 단원 이름이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안 배운다는 거지. 고1 때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 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과 같다. 근데 이 내용이 아마 요 책 한 권에서 제일 중요할 거예요. 고등수학 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요 한 권에서 하나 뽑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x절표는 방정식의 해다. 근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y에다 0을 넣었을 때의 방정식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점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고 치자. y좌표 0일 거 아니야. y좌표가 0인 점일 거거든. x축과 만나는 점은. 예를 들어서 5,0. y좌표가 0인 점인데 그래프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데 y가 0이야. y에다 0 넣었을 때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 이거 2랑 5야. 방정식이 해네.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거 알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든지 근해 공식을 쓴다든지 근과계수를 쓴다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주는데 이 길이를 구하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거리.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 놓고 막 베타 놓고 이러고 있어 학생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데 이거는 제곱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지. 근데 합은 얼마예요? 근과계수에 마이너스 2분의 1. 막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썼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 위주로 연습 문제나 필수 예제가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어렵진 않아. 근데 중학교 때는 그래프 그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거 예시도 너무 쉽잖아. 인수분해했을 때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 x절편이에요. 2, 4. 아니 너무 쉽잖아. 그래서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죠.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인데 이차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판별식 쓰는 겁니다. 근데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만 있는 거야. 함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y에다 0을 대입한 그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이 나오지 않죠. 허근이죠. 근데 실수인 그는 모두 좌표 평면에 수직선상에 표시될 수 있거든. 그럼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에 떠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판별식은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는 상관없어요. 이게 위에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고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이니까 요 개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쉬워버렸잖아. 넘어가. 그래서 똑똑한 학생에게 이걸 다 물어본 거죠.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점이 있다면 몇 개의 점에서 있는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훌륭한 학생은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지.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로 완전조식 만들어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죠. 2,1을 지나는데 뭐야 안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려지잖아. 안 만나네.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안 만나잖아. 그려보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의 풀이라면 고등학생의 풀이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면 y에다 0을 대입한 요 방정식의 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의 해가 있다면 판별식의 부호를 보면 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 판별식을 쓰는 거죠.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쓰니까 b'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 제곱 빼기 ac를 한 거죠. 근데 지금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딱 해놓고 뭐 해든지 까먹었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거죠. 판별식의 부호는 보는 거지. 부호를.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는 실근이 없다. 허근이다. 그 말은 요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해가 허근이다. 그 말은 x절편이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단순화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야. 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면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야 이래도 만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돼도 안 만날 수 있나? 언젠가는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그래프가 너무 쉽잖아. 넘어가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해봅니다. 134쪽 156번 157번 두 개만 해보세요.
그거 157번은 판별식 쓰면 돼요. 은서가 너무 쉬워서 지금 한숨 쉬고 있잖아. 됐어, 집어쳐. 그만해. 집에서 합니다. 숙제로. 답도 집에서 보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준모가 시계를 봤지만 눈이 좋구나 너. 필수예제 1번은 내가 풀고 가겠어요. 이거 한 페이지만 하고 갑시다. 간단하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너무 쉬워버리잖아 이거. 이렇게 주면 뭐예요? x의 인수분해 만들으라고. 넣어서 0되는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최고 차이 계수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네. 2네. 끝나버렸잖아. 전개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에 2를 곱한 것이니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6. 그럼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6. 선생님은 그냥 식을 만드는 거 제일 좋아해. 이런 풀이를. 뭐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식이 다 보이는데 뭘 이걸 뭐. 그런데 다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마이너스 2,0과 4,0을 지난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4다. 그러면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4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과 계수를 쓸 수 있어. 얘가 근으로 보이면서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요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은 2분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근이 요거야. 얘랑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더하면 2가 됩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샥 곱하면 마이너스 4. b는 샥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런 풀이도 가능하네. 이해를 한다면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풀이 해볼까 또? 축이 얼마예요? 축이 1이죠? 딱 봐도 더해서 2로 나누면 축이 1이면은 축의 방정식 써볼까?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 1이니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 a를 일단 찾아. 그 상태에서 한 점 대입. 4,0 대입해. 4 넣으면은 4, 4, 16, 마이너스 32 빼기 4, 4, 16 플러스 b는 0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16이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야 너무 다양한 풀이가 있잖아. 됨? 넘어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2.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2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잘 나오는 거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준모야 힘내렴. 그래서 요 이참수의 그래프를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1창이 나왔잖아. 축이 있는 거니까 내 생각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가장 좋아요. 요 정도 매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럼 9를 빼니까 k 빼기 12가 되죠. 중학교 3학년 실력이 있어야 된다에. 근데 이거 연습을 다음 단원 오늘 숙제로 요거 낼 거예요. 고등수학은 안 내고 중학교 거. 그래서 아무튼 이거 완전식 만드는 건 쉬워야 되고 이랬을 때 선생님은 먼저 그림이 이게 상상이 되거든. 내 풀이를 보여줄게. 1번 풀이. 이건 다양한 풀이겠는데 중요합니다. 3이 축인데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 그럼 높낮이가 변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의 y좌표가 k 빼기 10인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이름을 ab라고 줬잖아. 그럼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 길이가 2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이거든. 여기는 루트이고 그러면 이 B점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 0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풀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야. A는 3 빼기 루트 2, 0으로 바로 그냥 근이 나와버리는데요. 근데 얘네 둘 3 빼기 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는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 해죠. 그러면 두근의 곱으로 근각의 수로 바로 때려버리면 되네. 천재적인 방법이지. 두근의 곱은 3 플러스 루트 2랑 3 빼기 루트 2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분의 k 빼기 3이 되죠. 일반형에서. 그러면 계산하면은 9 빼기 2니까 7. 7은 k 빼기 3. k는 10. 요렇게 푸는 게 아주 쉽지. 어때? 훌륭한 풀이였죠? 여러분이 근데 이거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풀이가 됐을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안 풀고 요렇게 해도 돼. 이거 너무 좋은 풀이였어. 그냥 다 보이는데 좌표가.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이 점을 알파, 베타로 놓는 거죠. 근데 큰 거를 알파로 놓게. 큰 거를 알파라고 약속을 하고 푸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안 그렇게 되면은 거리를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별로예요. 큰 걸 알파라고 내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리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놓을 때가 많아.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 하면 안 돼요. 이 길이가 그러면은 큰 걸 잠깐 빼면 2루트 2죠. 그런데 이 알파랑 베타는 오늘 배운 거 y에다가 0을 대입한,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돼. 그때는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6.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 플러스 부 k 빼기 3. 그런데 두근의 찰은 지금 하나 더 알려준 거죠. 2루트 2. 그러면은 곱셈 공식 맨날 하던 거 변형. 근데 얘를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 뭘로 하지? 선택창에 왔잖아. 요런 공식 써야 되네요.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4알파 베타를 더해주면은 같아지는 것이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36은 집어넣으면은 2루트의 제곱은 8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32 뭐야 40 k는 10 40이니까 넘기면 어때? 약간 다르지? 알파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근데 이 풀이보다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루트인데 그럼 이게 알파 나오잖아. 3 플러스 이게 더 쉽잖아. 안 그럴 때도 있어. 근데 못 갈 때도 있어. 축이 숨겨질 수 있어. 이렇게 6a 막 이렇게 숨겨질 수 있어. 축이. 그러면은 어려우니까 이번부터 알아둬야 돼요. 화난 건 아니지? 2개 풀고 가면 화낼 건가? 열받을 건가? 깔끔하게 풀고 가자. 이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화는 내지 말고 딱 2개 풀고 갑니다.